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정말 잠깐 타게 된 차는요, 기아 EV3입니다. 이 차의 트림은 EV3의 롱레인지의 GT라인인데요. 이 차를 정말 제한된 시간 동안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전비 리셋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를 반납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차는 전륜구동의 싱글모터 전기차고요. 모터의 마력수는 이제 204마력입니다. 킬로와트로는 150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283Nm로 킬로그램미터로 환산하면 28.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롱레인지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무려 81kWh에 2급에서는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몸무게는 차의 급에 비해서는 다소 무거운 편인 1850kg입니다. 사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이 차를 통해서 처음 소개됐다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주행 관련된 기능인데요. 먼저 그 중에 하나인 아이페달 3.0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단계가 0부터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3에 하나 더 넘어서 4단계에 해당하는 거를 이 왼쪽 패드를 이제 여러 번 당겨가지고 선택했을 때만 아이페달이 됐죠. 그래서 아이페달은 그야말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완전 정지까지 되는, 그래서 정지가 유지되는 정차 상태까지 되는, 네, 그 기능을 아이페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0의 특징은 여기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요, 일단 제일 0단계부터 하나씩 몰려보면 1, 2, 3까지만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4단계가 없고요. 그 대신에 이 왼쪽 패드를 길게 당기고 다시 길게 당기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 단계에서 아이페달을 선택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일 이 회생제동이 낮춰진 0단계에서도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0단계에서 아이페달을 사용하려면 차가 자력으로 멈춰서 이 정차 상태까지 만드는 데에는 좀 거리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에 익숙하다가 이 차를 처음 타시게 되면 내 습관처럼 이제 3단계에서 하나 더 왼쪽으로 당기면 아이페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조작 방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차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게 스마트 회생제동 3.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회생제동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기존과 조작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 오른쪽을 길게 당기면 오토 표시가 나면서 이 스마트 회생제동 3.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생제동이 지금처럼 오토 상태에 진입한 다음에는 이 왼쪽 오른쪽을 당겨도 그 안에서의 감도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드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까지를 2.0이라고 봤을 때 이 3.0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요, 기존의 2.0까지는 뭐 이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생제동을 쓰다가 앞차가 멈출 때 따라서 멈추는 것까지는 되지가 않았는데, 이 회생제동 3.0은 그것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차에 차가 있는데 한번 멈춰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러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제가. 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앞차를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멈추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회생제동의 3단계인데 아이페달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좀 체감되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규정 속도가 50이니까 지금 50에서 3단계에서 아이페달을 켠 상태입니다. 엑셀을 놔보면은 이렇게 엑셀을 놓은 직후에는 몸이 덜 숙여지다가 점점 앞으로 숙여지도록, 그러니까 직접 숙련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3단계인데
아이페달을 꺼보겠습니다. 똑같이 50km에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회생제동 특성에서 아이페달을 켜느냐 끄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회생제동 끈 상태에서 엑셀을 놔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생제동 켠 상태에서 네, 아이페달을 켠다고 해가지고 이 회생제동 특성이 더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완전히 멈출 때 좀 차이가 생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페달을 안 켰을 때는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멈추기 직전에 좀 더 일찍부터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페달을 똑같은 단계에서 켜면은 최종적으로 멈출 때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감속하다가 차를 완전히 세울 때 굳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지 않아도 멈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저 앞에 좀 차가 간격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엑셀을 놓은 직후,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페달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점은 이제 엑셀을 밟고 가다가 엑셀을 놓고 일정 시간 동안은 반응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매우 낮은 속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반응에서 아이페달을 끄면 이제 거기에서는 감속력이 변화가 없는데, 아이페달을 켰을 때에는 감속력이 거기에서도 좀 더 높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도록 해줘서 네, 그런 편리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차에는 주파수 감응형 밸브가 추가된 쇼크 업소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편인 잠수교를 한번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지. 여기는 어떤 콘크리트 노면인데다가 노면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느낌은, 얘가 이제 크기로 보면은 차급이 준중형급 SUV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전혀 그 급의 승차감이 아닙니다. 이 주행감은 굉장히 안락하면서 묵직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승차감을 만드는 데에는 또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주는 게, 이 차의 순정 타이어로 채택된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에보 AS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노면 상태가 괜찮았나 싶을 정도로 좀 착각을 하게, 네, 그렇게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리고 또 이 차에서 좀 좋은 주행의 느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 말고요, 얘가 일단 육각형의 스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헥사고날,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운전자가 주로 운전할 때 손으로 붙잡게 되는 이 세로 방향의 림은 좀 두툼하게 만들어 놓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잠깐씩 만지게 되는 이 윗방향과 아랫방향의 림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이렇게 손에 잡히는 느낌이, 네, 굉장히 이 운전자에게 좀 안심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페달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또 차이로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엑셀을 밟으려고 해도 아이페달을 켰을 때는 이 가속 페달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페달이 이전 세대인 차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점점 단계를 높여갈수록 엑셀 페달의 무게가 좀 무거워지는 차종들이 많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페달을 켜고 안 켜고 해서 그 페달의 무게 차이를 뒀네요. 그러면 혹시나 아이페달을 끄고 회생제동 단계를 바꿨을 때 가속 페달 밟는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단계잖아요. 가볍고요. 1단계. 0하고 1단계는 사실 무게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단계 무거워지네요. 3단계는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0단계와 1단계까지는 사실 엑셀의 무게 차이를 밟을 때 잘 못 느끼겠는데, 근데 1과 2, 2와 3으로 넘어올 때에는 그 가속 페달 밟은 무게가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그 상태에서 왼쪽 패드를 길게 당겨가지고 아이 페달까지 놓으면 한 벌은 더 무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발의 느낌을 가지고 그 아이 페달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알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EV3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배터리 용량 선택일 겁니다. 그러니까 롱레인지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고르고 탈 건지. 왜냐면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레인지의 차이가 420만 원이거든요. 그 가격 차이는 그 절대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가격의 절대값으로는 작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420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용량 차이가, 배터리의 용량 차이가 23.21kWh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 기준으로의 주행 가는 거리는 130km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EV3를 선택을 한다면 롱레인지를 420만 원을 더 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전기차에서는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만 않다면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주행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행거리가 넉넉하면요, 충전을 좀 덜 자주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는 아무래도 발표상의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대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 차를 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이제 장거리를 갑자기 가게 된다면 충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장거리를 가게 되더라도 충전에 대한 염려를 덜 하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안심감, 네, 그거는 좀 화폐 가치로 좀 매겨지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거, 이 충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롱레인지가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 저라면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에 적용된 스마트 회생제동 3.0은 또 다양한 도로 상황을 이 내비게이션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한번 지금 앞차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생제동은 오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회생제동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 안에서 일단 이 패들로는 단계 조절은 안 되는 것은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스마트 회생 제동이기 때문에 속도 유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생 제동을 그야말로 똘똘하게 활용한다라는 뜻이죠. 일단 전방에 차가 없으니까 네, 엑셀을 놔도 최대한 타력 주행을 유지하고요. 네, 그냥 글라이딩을 유지를 하네요. 계속 앞에 차가 있지만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잠시 뒤에 어떤 램프로 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혹시 이 스마트 회생 제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램프의 곡률까지 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회생 제동에 반영을 시키는지 그거를 좀 보기 위한 겁니다. 자, 일부러 한번 브레이크를 안 밟아 볼게요. 네, 따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상으로는 약간 회생제동이 높아졌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을 코너에 진입하는데 이 스마트에 놨다고 해가지고 걔가 인식해서 막 확 감속을 회생제동을 해주고, 혹시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면 네, 그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차에서 스마트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시던 분들이 좀 아쉽게 느끼셨을 부분이 뭐냐면, 앞차를 따라서 완전 정지까지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되 좀 원페달처럼 사용도 하고 싶은 네,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텐데, 적어도 이 차로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는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워하지 않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꽤 신경을 쓴 부분이,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부분이 MVH인데, 근데 그 전기차들끼리의 MVH에서도 사실 이제 제조사별로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준중형급인 그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준의 MVH를 적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들게 되는 생각은, 이제 앞으로 점점 이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들이 차종이 늘어날 텐데, 어떤 MVH에서의 갭이 점점 좁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격대별로의 어떤 전기차에서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건가, MVH 측면에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제가 제조사의 담당자라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 차의 시승을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해서 받은 인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정말 크기와 가격만 합리적일 뿐, 내 주행감이나 사양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럽다 라는 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좋던데, 그 이유가 사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타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선택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시라면, 남들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직접 운전석에 앉아보고 해보실 것을 강추를 드립니다. 리뷰를 마치면서의 연비를 보니까요, 전비를 보니까 8.6이 나왔네요. 50분 동안 이제 21.9km를 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막히는 주행 상황이었거든요. 꽤 준수한 전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기아 EV3 GT라인의 일상주행에서의 겉핥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